이번 강의 주제는 엑셀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엑셀의 기본 기능과 엑셀이 제공하는 몇 가지 주요 함수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과 같은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들을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는 스프레드시트란 무엇인지, 또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 중에 대표적인 기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엑셀과 같은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들을 스프레드시트라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원래 스프레드시트는 격리 업무나 회계 업무를 할 때 사용하던 일정한 형태의 계산 용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 이것을 우리는 보통 워크시트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시트를 통해서 사무 업무, 예를 들면 수치를 정리한다든가 또는 어떤 내용을 계산한다든가 통계를 생성한다든가 또는 필요한 그래프를 작성한다든가 등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엑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엑셀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윗부분에는, 이 엑셀 화면의 윗부분에는 이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는 공간은 아랫부분에 있는 하얀색 부분입니다. 이 하얀색 부분을 워크시트 또는 시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워크시트는 행과 열들로 구분된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은 1, 2, 3, 4, 5, 6, 7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열은 A, B, C, D, 즉 알파벳을 이용해서 열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행과 열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네모박스 형태의 블럭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블럭을 엑셀에서는 이런 블럭들을 엑셀에서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는 아주 많은 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 이러한 셀들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는 행이 2의 20승계가 있습니다. 2의 20승을 계산해보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20승을 계산하는 함수는 엑셀에서 파워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파워하고 2의 20승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의 20승은 대략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는 100만 개 정도의 행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 열은 몇 개나 존재할 수 있느냐? 열은 2의 14승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2의 14승은
파워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6,000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는 100만 곱하기 16,000개 정도의 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면 이 시트 아랫부분에 보면은 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플러스 기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호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운 시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시트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엑셀 파일에 워크시트를 몇 개까지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면 대략 4,000개의 워크시트를 우리가 생성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5, 시트 6, 시트 7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 시트를 이렇게 4,000개까지 생성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는 이러한 시트들이 4,000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각각의 시트 안에는 100만 곱하기 16,000개 정도의 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엑셀 파일 하나만 이용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1장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은 엑셀이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양을 우리가 엑셀에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정도 양의 데이터를 엑셀이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데이터 분석 기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엑셀이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강의에서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굳이 이번 강의에서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 엑셀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크기의 데이터를 이번 학기에는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엑셀에는 데이터를 요약한다든가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주 큰 용량의 데이터를 엑셀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요약한다든가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등의 작업을 엑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엑셀을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엑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엑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학기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엑셀의 기본 기능은 물론 몇 가지 고급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엑셀은 여러 개의 시트 또는 여러 개의 셀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엑셀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기본적인 스프레드시트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스프레드시트 기능은 행
또는 열로 구분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엑셀은 문서 작성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픽과 차트 기능이 아주 우수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아트 등의 그래픽 도구 그리고 각종 차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정렬한다든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익숙하다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매크로 기능을 활용해 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단순한 작업 등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엑셀과 같은 또는 스프레드시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섞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엑셀을 또는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들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